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키르호프의 전류 전압 법칙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어, 저항의 직렬 그리고 병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줄여서 KCL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이 그림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전류들의 합은 나가는 전류들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들 전류, 나가는 전류. 한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전류는 I1, I5, I2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나가는 전류는 I3, I4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 봤을 때 I1, I2, I5는 I3, I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배울 병렬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이 I는 이렇게 I가 흘러서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 I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I가 흐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I1, I2라고 했을 때 이 I라는 건 원래 하나였다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I라는 건 I1과 I2의 합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노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노드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마디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마디에서 봤을 땐 들어오는 전류는 I 하나고요. 나가는 전류는 I1과 I2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림처럼 I는 I1과 I2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여기 1mA의 전류원이 있으니까 여기도 1mA가 흐르게 되죠. 왜냐면 이 회로에서 이건 일직선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로를 볼 때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선은 몇인가요? 30cm인가요? 아니면 뭐 1m인가요?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요 부분에서 이게 길이가 얼마가 됐든 혹은 뭐 여기서 90도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이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이 그림과도 틀린 게 없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 저항의 위치를 위로 옮겼어요.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저항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이게 이쪽에 붙어있든 이쪽에 붙어있든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하나의 회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익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KCL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마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마디에서 봅시다. KCL이 뭐라고 했죠?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합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건 뭐죠? 2A와 6A죠. 이것은 나가는 전류 I와 O의 합이다. 그러면 I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I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답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실험을 해보죠. I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I 플러스 2 플러스 6. 이것은 나가는 전류는 5A 밖에 없죠. 그러면 I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 흐른다는 건 이렇게 3이 흐른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전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는 어찌됐든 3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다시 말해서 KVL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상승한 전압의 합은 상승의 전압의 합? 뭐 그렇게 표현합시다. 전압 상승은 전압 강하와의 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전력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어요. 공급원을 지나갈 때는 전압원을 지나갈 때는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근데 그 공급원을 지나는 순간에선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 말은 그 부분에서의 전력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려드려야겠네요.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죠? I죠. 그럼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죠? I죠.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전력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V가 이렇게 걸리고 그럼 상승한 전압은 V죠. 강화된 전압도 V죠. 그래서 여기도 V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전력은 V 곱하기 I예요. 왜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로 기준 삼아서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긴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류를 기준 삼아서 전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 I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력은 마이너스 I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상승 전압은 강화된 전압과 동일해야 합니다. 한 루프에서.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실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을 봐봅시다. 전위를 보는 거예요. 전위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일단. 자, V1을 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감소했죠? 여기는 V2는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증가했죠? V3는 감소했고요. V4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상승한 전압은 어떤 게 있죠? V2와 V4, V2, V4 이게 상승 전압이고요. 강하 전압은 V3 그리고 V1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세우는 게 바로 KVL이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나중 가면 배우겠지만 메쉬 커런트라는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다루게 될 건데, 우선 이 하나의 루프는 이렇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를 정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나중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쉬라는 건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 루프 1과 루프 2를 우리가 메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볼 건데,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루프 1에서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3V가 걸린다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돌면서 전압이 어떻게 됐나요? 요 전압원에서 전압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상승했죠.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강하가 일어났죠. 그리고 V2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네요. 그러면 강하가 일어났죠. 그러면 상승한 전압 5V는 강화된 전압 3V와 강화된 전압 V2의 합이 되겠죠. 그럼 V2는 몇이죠? 네, 2V죠. 자, 그러면 여기서 V1을 구할 건데요. 루프2는 이렇게 돌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V2, 여기서는 전압이 상승하죠. 여기서도 전압이 상승하죠. 그럼 여기 상승한 전압 2개 합 12는 강화된 전압 V1이 되겠죠. 그래서 V1은 12, V2는 2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회로의 측정 장치, 전압원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전압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미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단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와 상관없이 이 일정한 전압을 제공한다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란 전압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전력을 공급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 2V가 주어졌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I는 몇인가요? 상승한 전압, 강화된 전압과 동일해야 되죠. 그럼 V는 2죠. I는 2mA죠. 2mA가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2kΩ이라고 해봅시다. 2kΩ이면 똑같이 2V가 걸리는데 전류가 변화하죠. 몇으로 변하나요? 2분의 2니까 1mA로 줄어들게 됐죠. 그럼 반대로 0.5kΩ, 즉 500옴, 500옴과 같은 말이죠. 0.5kΩ이라고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0.5분의 2가 되죠. 그건 4mA죠. 그럼 우리가 저항 스펙을 계속해서 줄여봅시다. 그럼 점점 전류가 증가하죠. 전류가 증가한다는 말은 2 곱하기 I가 여기서의 전력인데,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점점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전력을 공급한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전류원, 앞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걸리는 전압과 관계없이 전류를 일정한 값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그런 그 전원을 의미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mA가 여기도 1mA가 흐르죠. 그럼 저항이 예를 들어서 2kΩ이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는 IR에 의해서 2V가 걸리게 되죠. 그럼 만약에 3kΩ이라고 하면 곱하게 되면 3V가 흐르죠.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5000k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0V가 걸리겠죠. 즉, 이 전류와 전압의 곱이 곧 전력인데 이 저항의 스펙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압이. 그러면 전력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계속 갈 수 있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